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전기에 할증료를 부과하자 미국은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로 25%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가 미송출 전기요금 할증을 잠정 중단하면서 갈등은 수습됐습니다. 다만 트럼프 풋에 대한 기대감 소멸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다시 한번 끌어내렸습니다. 국내 화장품 업체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뷰티 제품들이 혁신성과 제품력, 가성비를 바탕으로 해외 판매 성장을 이뤄내고 있어 올해가 글로벌 확장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K-뷰티 관련주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수요 회복이 확인되면서 관련주에 대한 투심이 개선됐습니다. 디램의 보유 재고가 10주 내에 소진되면서 2분기엔 가격 안정화를 이룰 것이란 전망과 함께 낸드의 가격 인상으로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까지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소재와 부품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이렇게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 방송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지금 주목해야 되는 산업들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국내 증시 양 지수가 빨간불을 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투자자분들 희망을 품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아직까지도 변수가 많이 남아있다.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겠죠.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지만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까? 대표님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밀착 종목 2가지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저평가 바닥주까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종목들 자세한 전략들을 받아보시려면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갈 예정인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정확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날 때 QR코드의 문도 굳게 닫힐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미리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봐야겠죠.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꼭꼭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 뉴욕 증시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간의 관세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죠. 일단은 해프닝처럼 일단락이 되기는 했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너무 지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지난주에도 좀 짧게 말씀드렸지만 네. 시장이 어쨌든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정책들이 본인의 이제 각본대로 맞아떨어지려면 네. 사실상 해외 기업들이 미국 자국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투자 유치를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완벽한 제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이제 시장이 반등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또 너무 먼 미래가 되는 거 아닐까? 지금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고 있는데 너무 이 안에서 내가 투자를 하기에는 지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실제로 LG 배터리 업계나 자동차 업계나 네. 그리고 반도체 업계나 실제로 이제 미국 내에서 공장을 만들고 생산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오래 걸릴 것 같진 않고요. 실제로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이런 효과들은 제가 지금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들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 사실 이제 기업들을 유치를 했을 때 노동 시장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고용 시장도 강해지겠죠. 그리고 주변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경기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관세 매기고 기업 유치하고 시나리오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유럽도 보복 관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일각에서는 자국민도 죽이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너무 죽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지금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는 있죠. 이게 뭐 우리가 사실 그래요. 뭐 이렇게 짧게 볼 수 있다, 길게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예측 범위 안에서 벗어난 얘기 같아요. 뭔가 오늘 시장만 보셔도 오늘 국내 시장 같으면은 네. 정말 이런 악재들을 소화하고 재료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시장이었잖아요. 외인들도 수급이 오늘 오랜만에 좀 이렇게 강하게 유입됐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코로나 시절도 똑같이 이게 어느 정도 막 시장을 압박하는 무언가들이 지속적으로 압박하다 보면 네. 여기에 굳은 살이 생깁니다. 오. 네, 그래서 뭐 이게 관세라는 걸로 인해서 물론 이제 관세라는 게 뭐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봤을 때 연간 11조 원이 증발해요. 관세를 이렇게 하면. 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수혜보는 업종들도 있어요. 음. 그죠? 뭐 철강이라든지 뭐 맞아요. 이런 업종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굳이 어차피 이렇게 돼 있는 마당에 뭔가를 뭐 시장 안 좋으니까 뭐 이런 것보다는 제가 어제 우리 통신방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지금 안 좋다. 네. 많이 눌리고 있고 시장이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있다. 다만 재료는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오히려 과대 낙폭을 보였을 때는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종목을 좀 담는 그런 포지션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적합한 전략이 아닐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의 시장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기는 한데요. 더 큰 상승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맷집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맷집이 아주 단단해져야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조금 더 잘 버틸 수가 있겠죠. 지금의 이 시장 안에서는 조금 더 전략을 탄탄하게 세워가면서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상승분을 제대로 계좌 안에서 수익으로 찾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계좌 안에서 수익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 궁금하시겠죠. 대표님은 이 국내 증시 안에서 어떤 이슈들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으실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자,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해외 판매 부문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뷰티만의 특장점들을 앞세워서 일본과 미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을 상대로 수출액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온통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또 짓눌림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경기가 침체되면 화장품에 대한 소비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제 산업이 사실 이제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베이비 부머 시대를 보면은 그 세대 때는 사실 이제 우리 흔히 아는 로레알이나 이런 그 외국 브랜드들 맞아요. 유입이 강했고 선호를 많이 했고요. 네. 지금은 시대가 어때요? MZ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상 국내 화장품, 국내 자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 사실 이제 과거처럼 외국 상품들을 쓰는 것보다 국내 상품들을 더 많이 써요. 맞아요. 인디 오히려 브랜드들. 더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거는 트렌드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SNS라든지 후기를 많이 또 막 맞아요. 광고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후기를 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사실상 해외 기업들은 지금 광고를 안 하잖아요. 지금 실제로 밀려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산업의 과도기에서 기업들 간의 경쟁이 끝난 이후에 이게 이제 그 K 화장품, K 뷰티 산업이 조금 이제 그 본인들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게 아닐까. 오. 이게 지금은 사실 국내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도 이제 조금 위치가 과거와는 다른 그런 위치를 자리 잡고 있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시기에 따른 그 화장품이라는 이런 하나의 업종은 우리가 이제 방송 중간에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시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좋습니다. 다예요. 그게 단가요? 네. 좋습니다. 자,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빨리빨리 심리가 굉장히 잘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렌드가 굉장히 급변하는데 그에 맞춰서 우리는 다 적응을 해 나가고 있고요. 미디어도 10분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효과까지 극대화가 되면서 K뷰티가 각국에서 입지를 공고하게 하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잘 발맞추고 있는 K뷰티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밀착 종목 잠시 후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팍스통신망 안에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미리 통신망 안에 들어와 있으셔야지만 그때 공개될 때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저가형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이 반도체를 찾는 수요까지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지금 뭐 당장의 제자리를 찾았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반도체 시장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조금씩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뭐 수요는 넘쳐나는데 맞아요. 공급이 못 따라갔잖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그 반도체 산업의 뭔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일단 그러기에는 또 시장에 악재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도 네. 하나의 또 주목해볼 점이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따졌을 때는 그 지금 사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는 있는데 네, 이게 오랜만에 움직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과연 힘이 좀 강하게 움직여줄까? 이 중장기적인 흐름보다는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HBM 섹터라든지 이런 섹터에 좀 단기적으로 투심이 회복될 때 그때가 좀 적재적소의 시기가 아닐까? 오. 실제로 지금 좀 빗대어서 얘기하자면 네, 그 지금 인터배터리가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차전지가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학습 효과를 열심히 얘기를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이번에는 화력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는 것들 사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2차전지로 잠깐 넘어가서 네, 그 캐즘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것들이 못 고쳐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마찬가지 거시적인 그 악재들이 뭐 다 사실 먹구름이 거쳐져야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여 줄 텐데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증시에 반도체주들이 움직였다면 시장이 좋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오늘 같은 건데 반도체가 사실 추가적으로 지금은 막 강하게 움직여 줄까? 그러기에는 이 악재가 많은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업종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오늘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이랬을 때 우리가 오늘 시간을 이용해서 반도체는 공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중장기로 보기보다는 반도체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뭐 모든 업종들이 중장기적인 흐름은 사실 좀 배제를 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수급이 또 굉장히 집중되는 이런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좀 배워보시는 시간 가지고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섹터에 뭐 소부장이라면 소부장, 뭐 시스템 반도체, HBM 뭐 많잖아요. 네. 과연 우리가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제가 또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국내 증시가 시장 흐름이 계속 좋아야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 멀리 내다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의 시장의 상황 안에서는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집중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를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단기적인 접근이 가장 유효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 같이 살펴볼 예정이고요. 반도체 안에서도 수많은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짚어보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송 중에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교육 내용들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통신망 안에도 들어오셔서 내일 장부터는 대표님의 전략들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밀착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2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보너스 종목까지 정확한 종목명, 자세한 가격 전략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방송 중에도 어떤 종목인지 사업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고요. 주가의 흐름은 어떤지 차트까지 살펴볼 예정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희 방송이 50분까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또 짧다고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 방송 중에 못 다 들은 얘기들 더 길게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생긴 궁금한 점들 이 안에서 다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힐 예정이니까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릴 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에는 방송 공략주가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이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그 안에서 장중에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팍스 통신망 전용 종목들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통신망 안에서 계신 분들은 이렇게나 많은 종목으로 이미 수익을 실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최근에 바로 어제였죠. 어제 당일에 당일 트레이딩 한번 진행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종목이 클로봇이었습니다. 통신망 안에 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미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셨겠죠. 당일 트레이딩을 진행했기 때문에 당일에 나오는 슈팅만 가져오는 상황이었고요. 그 와중에도 3% 넘게 오르는 걸 수익으로 챙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 5일에는 로보티즈 공략했습니다. 로봇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후발주가 나타날 때마다 공개를 해주시는데요. 이 종목도 바로 10%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 효자 종목이 됐습니다. Y스캠도 마찬가지로 통신망 안에서만 제공되는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방송에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공개된 방송 공략주입니다. 2월 27일에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17% 넘게 오르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다 보면 보유 중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지만 28%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난 클래시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으신 거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분이라도 내가 수익으로 챙기겠다라고 하시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 대표님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15% 상승률 기록한 하이로코리아도 마찬가지고요. 9% 넘게 올라갔지만 아직 보유 중인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차곡차곡 다양한 종목들로 수익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바로 우리 로이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로이 대표님과 내일 장중에 장중 전략을 같이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하신다면 통신망 지금 열려 있을 때 서둘러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망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단기 공략주에 대한 전략들도 나가고요.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방송 공략주에 대한 종목의 전략들도 나갑니다. 하지만 선물이 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대표님, 이미 이런 종목들을 많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선물이 굉장히 짱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선물들이 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자, 일단은 지금 시장이 사실 굉장히 힘들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장기적인 접근은 사실 좀 배제하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필요하겠죠. 맞아요. 시장이 우리가 장이 개장하고 나서는 약 5분간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시장이 빠져도 올라온 종목이 있고,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하기 쉬운 이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아침 9시부터 아침 9시 10분까지 단타로 뭔가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오. 매뉴얼들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혼자 오직-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은 오직 우리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내일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자, 내일은 우리가 공식적인 네. 우리 팍스 통신망 안에서 산업에 대한 그리고 차트에 대한 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만들었고 그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우리가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산업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까지 좀 체크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여러분들 스스로 종목을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간단한 기법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건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단에 있는 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제공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요즘 계속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면 불안감이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장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매뉴얼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주식에 대한 공부까지 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 놓치셔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텍스트로 받는 것보다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분들 위해서 동영상까지도 마련을 해 두셨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전략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최근에는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내셨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봤는지 대표님의 눈을 빌려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수익 냈던 종목들은 어떻게 한번 접근을 해보셨을까요? 자,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섹터들을 이렇게 막 접근을 했었어요. 사실상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의 순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첫 번째로는 로봇 관련주들을 공략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뭐 짧게 11% 정도, 12%에 가까운 수익을 달성을 했었는데 3월 5일에 종목이 이제 눌리는 거 보고 우리가 이게 그 하락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하락 파동 이후에 사실 이게 주봉으로서 봤을 때는 하락 파동 이후에 변곡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했고 짧게나마 사실 이제 이 거래일간 조금 눌림목을 연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세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전략은 36,000원이 가장 고점이었는데 36,000원에서 절반을 매도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유분은 제가 뭐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저항대에서 다시 한번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YC캠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 참 말씀드릴 게 많은데 자, 이 종목은 우리가 사실 반도체 주 중에서도 우리가 유리기판이 가장 지금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니까 한번 미리 공략을 해보자. 그리고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니 첫 번째 매수, 1차 매수 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말 그대로 당일날 우리가 좀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단기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캔들, 음봉 캔들에서 저희가 사실 이제 비중 확대를 했습니다. 오히려 비중 확대를 하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많이 눌렸고 증시에 의해서 종목이 빠졌으니 분명히 증시가 되살아날 때는 종목이 강하게 반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일에 제가 좀 추가 매수 사인, 비중 확대 사인을 좀 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이제 강하게 좀 반등하면서 저희가 뭐 다시 한번 CPI도 앞두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적정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월 25일 날 이렇게 진입을 했던 종목인데 그 8%대 거의 이제 뭐 8.5%대 수익으로 마감을 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제 글로벌이라는 종목은 당일날 사실 로봇 이슈가 있고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시세가 많이 나왔고 저희가 요거를 좀 이용해서 당일에 이제 뭐 사실 이제 어제 증시가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오후 들어서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길래 뭐 시장도 무료하고 우리가 할 게 없으니까 단타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단타 종목 하나 이제 공략을 했습니다. 해서 크게 우리가 물론 우리가 정리하고 나서 제가 그 목표가를 드리고 나서 목표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저희가 일단 목표가에 정리를 하고 단타는 단타대로 이렇게 좀 재밌게 마무리했는 점 요거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시장에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수급이 쏠리는 업종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는 주도 섹터 하에 후발주들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스스로 가장 뭐 좋은 건 스스로 기법이 있는 게 가장 좋죠. 그렇지만 그 나는 기법이 없어. 나는 아직까지 뭔가 이제 좀 따라가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 팍스 통신망 들어오셔가지고 기법을 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법을 배우시면 정말 간단한 내용이니까 뭐 우리 흔한 말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려요. 아 이거는 정말 국민학교만 나오면 초등학교만 나오면 따라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기법 배우셔가지고 장 초반에 이런 기법 활용해서 수익 많이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최근에 팍스 통신망 안에서 전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세 가지 종목 다시 한번 만나봤습니다. 가장 최근은 어제였죠. 어제 통신망 안에서 로보티즈 같이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제는 클로봇을
공략해보자라고 하셨죠. 자, 어제장이 안 좋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아셨을 것 같습니다. 갭을 띄운 채로 하락하고 시장이 출발을 했고요. 갭을 어느 정도 메우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었지만 이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기는 뭐하니까 우리가 한 종목으로 단타라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안에서 4%가량의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바로 클로봇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에 일주일 전에 또 통신망 전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게 바로 로보티즈였습니다. 주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 이후에 변곡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시점 안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봄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상승분을 수익으로 챙길 수 있게 만든 종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월 25일에 공개해 주셨던 YC캠 만나봤습니다.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고 1차 매수를 했다는 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직접적인 상승을 예견하신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며칠 지나고서 비중 확대 사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후 나타난 상승을 확실하게 수익으로 챙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대표님의 전략과 함께 하셔야지만이 추가 매수까지 확실한 시점에서 하시면서 수익을 제대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공략을 해보려고 하면 내가 들어갔을 때 기가 막히게 그때부터 주가가 내림세를 보인다는 거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는 특히나 혼자 대응하기 어렵고 손실이 커져만 가기 쉬운 시장이기 때문에 길잡이가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혼자서 시장을 보는 눈까지 기를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그 안에 스캔해서 들어오셔야지만 정확한 종목들 그리고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시장을 공부할 수 있는 눈까지 길러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도 밀착 종목 2개가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첫 번째 밀착 종목을 열어볼 예정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송 중에 팍스통신망 안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인지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미리 들어와 있으셔야지만 공개가 될 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지금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이따가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뷰티와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글로벌 확장기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K뷰티 제품들의 해외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전부터 사실 실적 성장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화장품 관련주들 이미 한번 슈팅 크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담아보기에 괜찮은 위치에 있는 걸까요? 자, 많은 분들이 정말 착각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많은 조정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정말 많은 종목이 조정이 나온 업종인데 그냥 가장 대장주들 위주로 네. 예를 들어 코스맥스나 VT 이런 종목들이 상승 나온 종목들을 보시니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화장품 관련주들 보면은 작년에 적자였던 기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경기 침체가 조금 더 완화되다 보니까 실적이 사실 조금 더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비 부머 시대가 지나고 지금 MZ 세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이 좋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지금처럼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개선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올 때 그때 종목을 진입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일 공부할 산업 교육이 네. 사실 이런 것들이에요. 뭐냐면 물론 시장은 단타 위주의 단기적인 흐름 위주의 시장이지만 네. 분명히 지금 보시면은 그런 흐름 안에서도 화장품주 오늘 급등 나왔었잖아요. 분명히 먼저 진입해서 좀 기다렸다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가 뷰티 지지난주에 다루면서 APR 건드렸죠. 그렇죠. 클래시스 건드렸죠. 맞아요.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 이상 수익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슈가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정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K뷰티 산업은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전문가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참 쉬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혼자서 시장을 또 열어서 그때 전문가가 이렇게 하랬어 라고 따라하려다 보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전문가님한테는 왜 이렇게 쉬운 걸까요?
공부를 해야죠. 데이터가 머리에 데이터가 공부가 쌓여 있어야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뭐 2022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장품주가 움직였고 2023년도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 누적이 되면 올해 예를 들어서 한한령 이슈가 나오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뷰티, 그죠? 그리고 여행, 네. 뭐 그 중하권을 중심으로 움직일 만한 소비주들을 분명히 공략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 업종별 순환, 어떤 이슈에 대한 업종별 순환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외우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주식시장 하면서 유리한 하나의 뭐 포인트가 아닐까. 그럼 결국에는 주식시장을 좀 길게 겪어오신 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기는 하겠네요. 그 길게 못 겪으신 분들은 이제 와서- 통신망 안으로 아니, 들어가시면 와서 될까요? 오시란 말이에요. 오셔. 요 밑에 보이시잖아요. 오셔가지고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뭐 이거 제가 정말로 뭐 자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서 음.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같이 배워보자라는 취지에서 좀 이제 선생님 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그쵸. 했으니까 뭐 중요한 거는 오셔가지고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주식시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부터 꾸준히 겪어오신 분들이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시지만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에게는 특히나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시장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럼 아무것도 못하냐? 당연히 아니겠죠. 이런 분들도 차근차근 시장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내일장부터 시장에 대한 교육까지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얼른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화장품에 대한 이슈 다시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장품 안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자, 가장 중요한 골자는 이겁니다. K-뷰티 열풍이죠. 사실상 뭐 일본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고 뭐 정말 강국인 프랑스나 영국 이런 곳에서도 사실 이제 K-뷰티가 열풍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다른 글로벌 브랜드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상 이제 K-뷰티와의 경쟁력에 밀려서 뭐 프레시라든지 메이블린, 뉴욕, 웰라 뭐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들이 국내에서 잇따라 좀 철수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K-뷰티가 뭐 자국에서도 정말 뭐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일단 K-뷰티 약진 뭐 계속 시장이 안 좋고 뭐 경기가 사실 그렇게 뭐 과거처럼 좋지 못하는 이 와중에도 뭐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디 브랜드의 미국 수출 견인이 사실 이제 화장품 산업에 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그런 견인을 하는 그런 맥락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 LA를 시작으로 그 K-뷰티 월드시티 투어가 개최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시장에서 우리 뷰티 관련주들이 움직일 만한 재료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 실제로 움직여주는 종목들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움직여주는 매번 강한 근데 지금은 눌려있는 이런 종목들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 내수 부양책과 한한령 해제 기대감. 요게 이제 가장 큰 뭐 골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에 뭐 양해가 있었고 그리고 내수 부양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라는 것 때문에 뭐 대부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 움직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렇게까지 과거만큼의 그런 민감한 반응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실제로 중국 경기가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게 사실 이만큼 과거만큼 상승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는데 사실상 이제 뭐 부양책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경기가 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뭐 중국 경기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 산업이 다시 한번 날개를 달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밀착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밀착 종목은 보톡스 그리고 필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필러 제품 수출이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수출 규모가 고성장세로 인해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시장에 K-뷰티 주요 시장에 진입을 할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적이 좋든 실적이 좋지 않든 앞으로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만한 그런 기업들을 공략하시는 게 지금은 화장품 섹터에서는 단연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준비했고요. 자, 이 종목 차트까지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 근래 상승 이후에 사실 조정이 나왔어요.
분명히 시장에서 앞으로의 실적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과 해외 시장 수출한다라는 그런 모멘텀들이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조정폭이 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이 컸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자면 아직까지는 상방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지금 아까와 동일한 이슈 그리고 기존의 저항대였던 부근에서 지금 현재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구간에서 짧게 공략해서 전 고점까지만 공략해도 좀 재밌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목명이 안 나오고 있죠, 그죠? 종목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종목명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바로 공개가 되는 건가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명을 네. 제가 지금 팍스통신망 안에서 바로 공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10시 40분에 라이브 방송에서 자세한 가격 전략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화장품과 관련해서 지금 바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밀착 종목 만나봤습니다. 자, K-뷰티 제품들의 해외 판매량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중국 시장으로의 확대까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후발주 꼭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톡스 필러 관련주가 오늘의 밀착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바야흐로 100세 시대에 곱게 늙고 싶다라는 마음은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러의 수출 성장세가 그 와중에도 더 눈에 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태국 그리고 베트남 시장의 주요 시장으로 진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주가의 흐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요.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씩 다시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시점에서 전고점까지만 노려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만 보고 어떤 종목인지 바로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잠시 후에 10초 후에 팍스통신망 안에서 어떤 종목일지 종목명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공개되기 전에 들어오셔야지만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2초, 1초 남았고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는 오늘의 첫 번째 밀착 종목의 종목명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종목명은 공개가 됐지만 자세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 10시 40분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 안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한 발 늦었다. 지금 들어갔더니 이미 종목명이 공개가 된 것 같다라고 무릎을 탁 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10시 40분까지 기다리셨다가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면 놓치신 종목명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서 10시 40분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밀착 종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에서는 이렇게 밀착 종목이 공개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이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장중에 공개되는 통신망 전용 종목들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그 안에서 당일 트레이딩 또 보유기간 얼마 되지 않으면서도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익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거든요. 바로 어제 장에서도 당일 단타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 공개를 해주셨었고 그리고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다양한 종목들로 수익을 쌓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클로봇, 로보티즈, YC캠 그리고 클래시스, 엑시콘, 한화갤러리아까지 이 많은 종목들이 다 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됐던 전용 종목들입니다. 아직까지 보유 중인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분이라도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밀착 종목 한 가지만 만나봤기 때문에 이게 끝인가라고 아쉬우시겠죠. 자, 두 번째 밀착 종목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개선되는 모습이 오늘 시장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법 폐지다 뭐다 해서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들만 계속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투심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던 반도체였는데요. 갑자기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 안에서는 대형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대표님께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던 게 시장이 만약에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기술주들이 또 크게 오를 거다라고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럼 반도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담아봐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걸까요? 그렇죠. 제가 앞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좀 비교를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음식을 시켰을 때 네. 사실 음식이 나오고 나서 먹지 않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사실 이제 오래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음식들 우리가 뭐 배달 음식을 비교했을 때 네. 음식이 나왔을 때 먹어야 맛있지 이거를 뭐 나오고 나서 한참 있다가 먹으려고 하면 못 먹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이 좀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지금 이제 음식이 나오기 따끈따끈하게 나오기 직전인 걸까요? 오늘 사실 나온 건가요? 음식이 배달되고 있어요. 배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 시장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고 이번 주 시장은 좀 기대해 볼 만한데 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왜 굳이 지금 미리 움직인 종목들, 네. 상승 나온 종목들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음,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반도체도 소부장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HBM, 유리기판, CXL 이렇게 섹터를 나눠놨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도 순환이 될 거예요. 뭐 다 같이 끌어올리기에는 사실 증시가 약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맞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오늘처럼 이 반도체가 강세를 보일 때 이런 섹터 안에서 분명히 순환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유리한 종목을 미리 담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그 유리한 종목은 반도체 수많은 분야 안에서도 어느 부분일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물론 다 같이 상승을 이뤄낸다면 좋겠지만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지 대표님과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자, 일단 반도체가 앞서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뭐 찾는 사람이 많아야 공급처들도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지금 수요가 뭐 급증하고 있고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오늘 SK하이닉스가 5% 강세를 보였어요. 삼성전자도 정말 2%의 강세를 보였는데 이게 사실 급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중소형주들 보면은 막 10% 20% 올라가니까 이게 급등이냐 할 텐데 이렇게 무거운 시총이 무거운 종목도 오랜만에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우리 국내 증시에서 좀 이제 반도체 대표주로서 변곡점을 보이고 반등을 해줘야 우리 나머지 소부장 기업들도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빠른 개선을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 HBM 출하량이 올해 대비 50%대 성장 전망을 하고 있다. 자, 이게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선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개별 이슈로서 종목들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아직 상승하기 전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그런 종목들을 담아 놓으셔야 되는데 오늘 어떤 종목인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부에서 반도체와 양자, 뭐 AI, 기타 등등 국가 전략 기술에 6.8조 원대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근로 시간도 좀 늘리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뭐 장기적인 사이클에서 분명히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공략해야 되는 시기는 굉장히 짧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준비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저는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를 좀 준비했습니다. 자, 유리기판은 그 유리기판 시장은 올해 정말 본격적으로 성장할 거다.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 기술주들도 그렇고 글로벌 기술 기업들도 그렇고 국내 기업들도 그렇고 정말 유리기판 기업들의 러브콜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유리기판이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종목은 삼성전자와 그 유리기판, 유리 인터포저 개발 협력을 한 협력 가능성이 굉장히 수면 위로 올라온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잠깐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회귀를 한 그런 종목인데 실제로 인터포저라는 게 그 칩과 그 기판을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유리 인터포저를 개발한 뭐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삼성과의 협력을 통해서 주가가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명은 캠트로닉스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그 자세한 가격 전략 말씀드릴 거고 실제로 지금 차트 보시면은 고점 이후에 주구장창 조정이 들어왔어요. 사실 13,000원대까지 계속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최근 들어서 약세, 뭐 계단식 상승 계속 나왔죠. 근데 요 근래에 보시면은 수급 기반에서 드디어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추세에 대한 변곡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강한 슈팅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좋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종목들은 선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팍스통신망 통해서 10시 40분에 자세한 가격 전략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된 오늘의 두 번째 밀착 종목은 시원하게 종목명을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캠트로닉스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올해 하반기에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 개선이 더욱더 도드라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 이때가 바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인터포저 개발 소식이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협력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증시 안에서는 관련주의 슈팅이 나타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아직까지 눌림목이 형성이 되면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크게 나올 수 있는 반등을 기대해 봄직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점을 다지고 나서 꾸준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숨고르기가 끝나면서 시장의 힘까지 뒷받침이 된다면 이전과 또 다른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욱더 중요한 건 자세한 가격 전략이겠죠. 이런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 따로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 자세한 전략들 다 풀어내실 예정이고요. 여러분도 궁금한 점이 생기신 것들 이 안에서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이제 4분 후면 문이 굳게 닫힐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밀착 종목 두 가지까지 만나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너스처럼 저평가 바닥주 하나를 공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가져오신 저평가 바닥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종목명은 팍스통신망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지금 산업의 가장 트렌드가 주식시장의 트렌드가 로봇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나온 반도체겠죠, 단기적으로.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로봇 산업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를 다 품고 있는 종목인 건가요? 그렇죠. 근데 뭐 요것도 조금, 요것도 조금, 요게 아니라 네. 다 잘하는 기업이에요. 오. 실제로 우리가 작년에 정말 뭐 반도체 이슈가 있을 때 네. 재료가 정말 많았던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기업과 이 자동화 장비 협력 개발을 같이 진행한 최근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수요 증가에 선제적인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정말 다사다난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주식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고 또 초반엔 좋았지만 후반에 안 좋았고 맞아요. 시장 자체도 금리 인하로 인해서 뭐 금리에 따른 시장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증시 자체도 그렇고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영업이익을 보시면 588%대 사상 최대 이 기업에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어요. 오. 그만큼 올해 사실 이제 작년보다 올해 이제 경기가 좀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네. 조금 더 큰 폭의 실적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기업과 선제적인 미국에서 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게 실적으로 반영됐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저평가 바닥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가가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사실 이제 반도체나 로봇이나 우리가 작년 3, 4분기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주가가 다 빠졌어요. 네. 실제로 삼성전자도 4만 원대를 터치하고 왔죠. 그렇죠. 정말 안 좋았는데 동반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증시 자체가 약했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차트에서 바닥주를 고를 때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저점이에요.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저점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유입이 됐고요. 그래서 오. 근래에 지금 차트 보시면 다시 한번 추세 변곡이 나와서 상승 파동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눌림목 이후에 가장 많은 상승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지금 내일 당장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 팍스통신망에서 역시나
오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장에 바로 슈팅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신 만큼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로이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